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사이다 법률 상담. 여러분 2020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거 아시죠? 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은 일단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건을 합쳐서 말하는 법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가중처벌 한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통행하지 않고 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가중처벌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상해에 이르렀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맞나요? 네,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요. 그다음에 사고 대상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이거를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아이를 충격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미처 아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주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차 옆으로 아이가 부딪힌다거나, 그러니까 시야에 없는 거죠. 아니면 뒤에 부딪힌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크게 경우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이 정차에 있었다. 신호대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정차에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차에 와서 스스로 부딪혔다 하면 이건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차량이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물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운행 중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옆에서 차량에 와서 부딪힌 경우,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의 운전자가 그 아이를 전면 시야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딘가에서 튀어나와서 옆을 충격했다면 이건 운전자가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옆에 와서 충격을 한 건 맞지만 운전자가 저기 멀리서 다가올 때 이 어린아이가 여기를 보도로 통행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봤거나, 또는 어린아이가 차도로 이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상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로, 만약에 어린아이가 뒤에서 차량에 와서 충격을 했다 하면 이 상황에서는 차의 운전자는 갑자기 아이가 뒤에서 와서 차량을 충격할 것까지 예상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이 정말 까다롭게 됐어요. 네. 사실 저희가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여러 가지 법이 또 생기고 또 민식이법까지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엄마들이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를 간혹 하시는 경우가 네.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가 가려져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운전자가 민식이법에 저촉이 돼서 그 부모로부터 뭔가 소송을 받았는데 그럼 저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운전자가. 네. 그럼 그 운전자가 불법 주차 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일단 운전자가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받게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불법 주정차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신데 일단 주정차를 한 사람들은 그게 불법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위반이 된다 할지라도 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불법 주정차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다만 이 차량의 운전자 이제 이 가중처벌받게 되는 사람이 이 불법 주정차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 불법 주정차한 사람에게도 일종의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민사상의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그런데 이 자동차의 범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일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개념 정의는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말씀하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인데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네. 차량에 부딪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하려고 내려서 아이를 만나서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괜찮아요 하고서는 가버렸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될까요? 자, 일단 결론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를 그냥 가게 두셔도 안 됩니다. 자, 왜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단 내려서 확인을 해야 하고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더라도 일단 그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는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게 그 상황에서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거나 겁이 나서 그냥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운전자가 이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주운전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하고 이 아이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면 바로 병원을 데려간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어디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아이에 대한 소속 조치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이 이제 시행될 건데 네. 이 시행된 이후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리하달까?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법이 이제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에게 형사책임, 무거운 형사책임이 이제 가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30km 그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면 이제 두말할 거 없겠죠. 형사책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만약에 30km 이하로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을 했고 또 내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를 다해서 운전을 했는데도 정말 불가피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 법을 오늘 다룬 이유는 이 법이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이런 법이 생겼으니 여러분들도 조금 더 조심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새해에 별일 없으시길 바라고 또 이 법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하시고 꼭 사고 없이 올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